네,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품격 시즌2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이 기네요. 아무래도 뭐 예, 경력이 화려하시니까 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 수사받고 있는 박지원 넣으십시오. 예, 정상회담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여러 정상 특히 미국, 일본 정상과 연쇄적으로 만나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예. 지금까지는 괜찮다. 좋았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을 장악했고 예. 하원은 아주 그 의석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예, 별 차이가 힘이 났어요. 굉장히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담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데.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그렇죠. 예. 그리고 시진핑 역시 3년임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들이 다 힘이 생겨가지면서도 해결해야 된다 무엇인가를. 그렇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공급망 등 경제 문제나 또 특히 북한 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대화가 오고 갈 것이다. 그전에 역시 미국은 미국이더라고요. 예. 제이크 설리반 미 NSC 보좌관이 중국에 한 방 달렸잖아요. 만약에 도발이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북한이 계속 김정은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군사력을 아주 강화하겠다. 예, 증강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코앞에 그러한 것이 오면은 시진핑으로서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또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앨런 미 재무장관이 쓱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렇지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이번에 바이든에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상당히 진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이제 잠정적 대땅뜨 비슷한 게 되면 우리로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앨런 미 재무장관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미국과 석유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은 절대 관계가 좋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번에 아세안에서나 지금 현재까지 G20에서 보면은 바이든의 힘이 영향력이 커진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거죠. 아, 좋은 거죠. 예. 미국도 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중국과 갈등만 일으키면서 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좀 잡아주면 너무 나가는 걸 잡아주면 북핵 문제도 좀 풀릴 수 있는 겁니까? 풀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김정은이 고개 외교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또 중국 러시아 말을 듣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완전히 뭐 미사일 등을 많이 쏘아버린 것은 저는 재고떨이 했다. 그래서 신무기 개발 생산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정보당국이나 군사당국에서 잘 볼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7차 핵실험, 소형 경량화 실험은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이 노리던 것은 실패로 끝났죠. 예. 왜냐하면 바이든이 중간선거에서 완전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핵실험을 연기했는데 다시 바이든이 확 강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해서 7차 핵실험은 할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해야만이 미국에서 소형 경량화로 기술
정진된 것을 알아야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관심을 갖고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됐든 3년간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 북한의 경제 지원 문제를 미국은 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은의 외교도 상당히 줄타기를 잘할 겁니다. 본래 줄타기 잘하는 게 북한 외교니까. 그렇죠.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금 좀 무리하게 해서 핵 실험을 하면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거기에 관해서 뭐 어떤 당근 정책으로 바뀌지 않으면 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에 예. 김정은은 코리아 패싱, 윤석열 패싱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도움 속에서 계속 바이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실험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과 1대1로 해서 미국과 그렇죠. 단판을 짓는다.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관계가 아니에요.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진핑 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습니까? 만나셔야죠. 윤석열 이번에. 대통령이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뭐 북한의 확장력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이런 것은 이제 좋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뭐 강제징용 문제 등 이런 거 해결한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이번에 가장 큰 핵심은 미중 정상회담이고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바이든하고 만나서도 인태 전략이 상당히 인도태평양 예. 전략이 상당히 깊숙이 들어갔잖아요. 예. 인도태평양에 관계되는 것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미일 불락이 되면은 북중러 불락이 되니까 또 경제 문제가 있고 공급망 문제 등 예. 요소수 사태 같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만나셔야 된다. 혹시 한미 정상회담은 본래 성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여건이 미국의 여건이 예. 한미일 정상회담은 또 그것도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한미일 정상회담은 나는 큰 소득은 없지만은 어떻게 됐든 한일 정상이 그래도 대화를 시작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앞으로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자. 예. 이런 거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저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의 경제 문제, 북한 문제, 그렇죠. 특히 인태 전략 문제에 대해서 좀 외교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식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 대통령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외교니까. 예. 만약에 회의장에서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을 못하고 오시면은 예. 절반의 실패예요. 한중 정상회담을 못하고 오면 예. 뭐 지난번처럼 48초라도 만나야 된다? 저는 어떻게 됐든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봐요. 예. 만나서 뭔가 우리 쪽의 메시지 그러면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늘 메시지는 뭐야 우리 될까요? 한국은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도랑이든 소예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고 예.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한중 경제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도랑이든 소. 왼쪽 둔덕에 있는 풀도 먹고 오른쪽 둔덕에 있는 그렇죠. 풀도 먹고. 예. 예. 다 먹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자꾸 한미일 이 블락으로 또 인태, 인도태평양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싫어하고. 것이고. 예. 그렇지만 이번에
제이크 설리번이 한 방 딱 때렸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그런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하면은 동북아에 엄청난 무기를 그렇죠. 주둔시킬 수 있다. 네. 그럼 중국이 골치 아파지죠. 그렇죠. 대만도 자기 코앞에 그런 게 있으면 위협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이 중요해요. 이 판국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진핑과 경제 문제, 북한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 순방 취재와 관련해서 이제 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MBC 탑승 불허 이후에 전용 대통령실의 전용 카메라맨이 그냥 찍어서 그거를 그냥 돌리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전용기 내에서도 비행기 내에서도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았고 또 취재도 우리 취재 기자단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 못 들어가게. 그리고 청와대 저 대통령실에서 찍어가지고 주는 것. 또 질의응답도 미국이나 일본은 다 받았는데 예. 우리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 갔다 오시면서 뭐 EXX 바이든 날리면 이 파동을 너무 의식했든지 안 그러면 이 대통령실 기자단이 MBC 취재 거부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강력한 항의가 나오니까 그러한 질문을 피하려고 했든지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등 곤란한 질문을 피하려고 했지 않는가.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오히려 피하는 옳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결국은 또 이태원 참사로 이어지는데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지금 안 나간단 말이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이렇게 또 발언을 하고. 폼나게 사표가 어디예요? 폼나게 사법 처리 당해야지. 예? 그리고 폼나게 이번에 사법 보세요. 처리를 당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예. 제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예. 그 환자 집에 찾아가서 질환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예. 제키 케네디가 민소매 드레스 입고 나가셨잖아요. 예, 예. 똑같이 입고 가서 케네디도 민소매를 부인. 입고 가서 예. 폼나게 바이든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것은 폼나게 사진 찍은 거죠. 뭐 어떻게 됐든 그건 말이 안 돼. 거기도 말이 안 돼요. 오게티예요. 아, 그게 오게티다. 그렇죠. 예. 아니 정상들의 배우자의 공식 행사가 있는데 예. 거기는 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건 당신 혼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세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만 보여서 이건 틀림없다. 권력서의 일이다. 이가 뭐 윤석열 아니냐 예.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튀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남의 배우자의 팔짱을 낍니까? 서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예. 영부인으로서 좀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요즘 신세대니까 예. 제가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오버하는 것 같아. 아. 아무튼 예. 제키 이후 민소매를 입은 영부인이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끼는 폼나는 사진은 있지만은 폼나는 사표는 없어요. 폼나게 사법 처리해야 이상민 장관은 된다. 그것이 12구 이태원 참사 해결의 첫 단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태원 참사도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매듭이 지어지고 뭐 그 다음 어떤 전국으로 넘어간날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답게 탁탁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하고 가면 좋은데 예. 뭐 비속어 사건 문제나 이런 것은 사과하지 않고 그냥 슬슬슬 넘어가더라고요. 양면성이 있죠. 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 관련돼서 뭐 김용, 정진상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태평화교류협의회 안모 회장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외화 반출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아태협이 관련이 있다 이러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 글쎄요. 아직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 아직은 의혹제기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태협이 이 대북 사업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특히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그 의혹을 가지고 그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즘 좀 만나 보셨어요? 그냥 답변 안 하랍니다. 만나셨구나. 대장동 관련된 검찰 수사랄지 이런 것들은 당대표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용, 정진상 이렇게 계속 하고 수색영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공모 여부는 적시는 못했지만 그런데 검찰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처럼 그렇게 썼더라고요. 160번 이름을 검명했는데 거기에 뭐 구체적 혐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는 적시를 못했고. 공모는 적시를 못했죠. 그게 옳은 태도냐 이거예요. 그리고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은 딱 잘라서 아니잖아요.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아무리 김우겸 대변인이 뭐 첼리스트 그 뭐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 술자리 청담동? 가지고 확정은 안 됐지만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니 그 뭐 700억을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그 글도 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은 왜 이렇게 확정적인 것을 잡고 얘기를 해야지 제1야당 대표 1610만 표를 받은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다 검찰 쪽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피해 사실 공표고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뭐 진실이 가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가려야죠. 제가 당했을 때도 국민이나 모든 언론이 얼마나 매도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이제 민주당 전체가 이제 올가매는 듯한 그런 양상은 있거든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당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같은 동일치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오늘은 싸워야죠. 지금 당대표가 그러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1610만 표의 지지를 보내줬고 국민이 지금 또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1등을 하잖아요.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요. 그럼 당대표의 말을 신뢰를 하고. 의혹은 의혹대로 규명할 것은 검찰의 몫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경제, 대북 문제, 외교 이 남만같이 얼른 국정을 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로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 윤석열 뭐 저축은행 비리 하지 마라 이거죠. 거기다 맡기고
분업을 해서 일이 나가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도 국정조사. 그리고 국정원 국정대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윤석열 정부 6개월을 한마디로 평가를 해 주시면 지금 뭐 한 1분 남았습니다. 총체적 실패죠. 총체적 실패다. 잘한 게 뭐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자랑한 게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값 잡았다. 자기들이 잡은 게 아니라요. 세계 경기가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난리예요. 주택. 그렇죠. 값도 떨어졌지만은 거래가 안 돼서. 이자율이 올라서 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자기들이 잡았다 하고는 자랑 못 하죠. 지금 잘한 게 뭐 있어요. 매냥 사고만 났지. 매냥 실수만 했지. 예. 성공한 게 뭐 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정치의 품격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